네, 쿠키 건강TV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여성의 자궁에 대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공간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또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만큼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요. 하지만 이곳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정말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궁 내막증과 자궁 선근증에 대해서 한의사 김석영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석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 30대 여성들한테 난임 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이죠. 자궁 내막증. 이거는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자궁 내막은 자궁 안쪽에 있는 특별한 점막입니다. 표면의 기능층과 안쪽의 기저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층은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두터워졌다가 탈락되어 생리혈로 배출되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기저층은 내막이 다시 재생되는 기반이 됩니다. 임신 과정에서 자궁 내막은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고 분비함으로써 배아의 착상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이러한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증은 월경을 하는 여성, 즉 초경에서부터 폐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에서 생길 수 있으며 관련된 주요 증상으로는 심한 월경통과 하복부 통증, 불임 등이 있습니다. 불임까지요. 근데 이 자궁 내막증은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거예요? 자궁 내막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월경혈의 역류설입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는 경우 생리혈의 대부분은 질을 통해 배출되지만 일부는 난관을 통해 역류하여 복강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역행성 월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거의 모든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대부분 여성에서 복강내로 유입된 생리혈은 복강내에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의 경우 복강내의 생리혈이 제거되지 못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나 기타 복강내의 여러 장소에서 자라나 병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면역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리혈이 복강내로 유입되는 역행성 월경은 거의 모든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에서만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중 하나가 면역학적 요인입니다. 즉 역행성 월경에 의해 복강내로 유입된 자궁 내막 세포를 파괴시키고 제거하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여성의 경우 자궁 내막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의 언니, 동생 또는 엄마나 딸에게서 자궁 내막증이 더욱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전적 영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궁 내막증은 혈우병 등과 같이 어떤 특정 단일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은 아니지만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것처럼 자궁 내막증이 잘 걸리는 신체적이나 환경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궁 내막증이 잘 생기는 신체적, 환경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 40대에 가장 빈도가 높으며 폐경 후에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출산을 적게 하거나 초경을 빨리 하는 경우 자궁 내막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좋은 여성에게서 잘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여성들이 출산을 적게 하는 것이나 영양 상태가 좋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여성에게서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임신 중에는 난소의 기능이 줄어들고 월경을 하지 않으므로 임신과 출산을 하고 나면 자궁 내막증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한데요. 이 자궁 내막증의 정확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궁 내막증은 주변 장기의 유착과 염증을 일으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자기 없었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생리통이 심해진다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보통 생리 시작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생리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리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성 골반통이나 성교통도 자주 보이는 증상입니다. 통증은 주로 하복부를 포함한 골반과 허벅지, 허리와 꼬리뼈 쪽에서 나타납니다. 자궁 내막증이 방광이나 요도에 발생하면 혈뇨, 배뇨통 등을 유발하고 대장에 발생하게 되면 배변통과 항문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자궁 내막증의 유병률을 보면요. 가임기 여성의 10%, 또 불임 여성한테서는 25에서 35% 정도에서 나타난다라는 자료가 있던데요. 그럼 이렇게 자궁 내막증에 걸리게 되면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지겠죠? 네, 자궁 내막증은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자궁 내막증의 경우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임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우선 배란 단계에서는 난포의 발달을 방해하고 난자의 질이 저하되며 배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 난관이 폐쇄되거나 나팔관의 운동성이 저하되는 경우 난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난자와 정자의 수정과 수정란의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강 내 염증 상태는 정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저하된 자궁 내막의 기능은 착상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 내막증이 없는 여성에 비해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죠? 자궁 내막증의 치료는 병변을 위축시키고 골반 장기의 구조를 회복시켜 통증에서 벗어나고 임신을 위한 난소와 자궁의 환경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치료에는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한방치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궁 내막증 조직이 매우 크거나 극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때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수술은 주로 커져 있는 난소 낭종을 제거하고 골반의 장기의 유착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런데 내막증은 골반과 복강 내 넓은 부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병변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호르몬제를 3개월에서 6개월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술은 1, 2년 후에 재발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5년 후에 재발률은 40에서 5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난소 실질의 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난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 후에 재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더불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방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방치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자궁 내막증의 치료는 통증 개선뿐만 아니라 임신율을 상승시키고 유산율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폐경까지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히고 내막증 조직의 감소 및 자연사를 유도하여 병소를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월경 기간에 역류가 발생하더라도 복강 안에 유착하여 성장하지 못하도록 면역 시스템을 회복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 난소의 기능을 회복하여 난자의 질이 향상되고 자궁 내막이 착상에 적합하게 변화하여 임신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 적절한 한방치료를 통해 내막증의 재발을 막고 이후 자궁과 난소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그래프는 한약치료군과 호르몬치료군에 있어서 증상 완화 정도와 임신율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증상 완화에 있어서도 한약치료군처럼 한약치료군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임신율에 있어서는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약치료의 경우 호르몬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한약치료가 환자에게는 덜 힘들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자료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궁에 혹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런 거를 자궁 근종, 자궁 선근증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질환일까요? 자궁 성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에 존재하면서 증식하는 질환으로 자궁 성근종이라고도 합니다. 30, 4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궁벽은 가장 안쪽의 자궁 내막, 중간층인 자궁 근층,
바깥쪽의 자궁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궁벽의 두께는 2cm 정도입니다. 자궁 내막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증식과 탈락을 반복하며 혈관과 선조직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과 자궁 근층은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자궁 내막이 근층에 분포하는 것을 자궁 성근증이라고 합니다. 자궁 근층에 존재하는 자궁 내막 조직 역시 정상적인 자궁 내막과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증식합니다. 또한 주변의 자궁 근층까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자궁벽이 두터워지고 자궁은 마치 임신 상태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조직 때문에 자궁의 크기가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런 자궁 선근증 안 생기면 좋겠는데 대체 왜 생길까요? 원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궁 성근증의 원인 및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궁 내막의 기저 부위가 직접 자궁 근층으로 침윤하여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막이 자궁 근층으로 침윤하도록 하는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이나 과도한 에스트로겐의 자극, 출산 후 자궁 내막염이나 제왕 절개술 등의 수술적 외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설은 자궁 근층 조직이 스스로 변하여 자궁 내막 조직과 유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궁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뭐 출혈이나 통증 같은 신호를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궁 내막증에서는 생리통이나 골반통이 신호다라고 할 수 있다면 자궁 성근증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증상도 말씀해 주세요. 네, 자궁 성근증의 신호는 월경량의 과다입니다. 생리량은 나이가 들면서 차츰 줄기 마련인데요. 생리량이 점점 늘거나 생리통이 심해졌다면 자궁 성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외에 부정출혈, 만성 골반통, 성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작은 성근증으로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 내막의 면적도 증가하기 때문에 생리량이 많아집니다. 월경혈에 덩어리가 섞여 나오는 일이 많고 출혈이 지속되면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여성의 자궁은 월경 기간이 되면 자궁 근층을 수축하여 내막을 탈락시키고 생리혈을 배출합니다. 네. 그런데 자궁 성근증이 있는 경우 침윤된 내막 조직으로 인해 자궁 근층이 두터워져서 더한 수축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궁 근층에 있는 내막 조직도 월경 주기에 따라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궁 근육은 반사적으로 수축 경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리통이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에 자리를 잡고 증식, 출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만성 골반 통증 및 성교통을 유발하게 되고 커진 자궁이 방광을 압박하여 배뇨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매달하는 생리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좀 생리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자궁 선근증이 임신이랑 출산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자궁 성근증은 난임과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자궁 성근증이 존재하는 자궁은 임신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궁 내막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수정란의 성장과 착상을 도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자궁 성근증으로 인해 내막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배아의 착상과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연 임신뿐만 아니라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궁 성근증이 임신 성공률을 저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임을 유발하니만큼 정말 치료를 제때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자궁 성근증은 자궁 근종과 달리 병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병소만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보통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거나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화학적 호르몬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폐경 상태를 유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방해되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 재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궁 적출 수술을 하게 되면 성근증으로 인한 증상들은 없어지겠지만 네. 수술 후에 우울증이나 요실금, 불면증 등의 각종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게다가 이러한 치료법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시도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경우 병소가 자궁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면 성근증 부위만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근증 절제술을 받은 경우 분만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파열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수술 후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고 등으로 인해서 좀 이 한방 치료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방에서는 자궁 성근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자궁 성근증은 여성 생식기 종양을 의미하는 징하의 범주에 속합니다. 어혈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지만 습담이나 기체가 원인인 경우도 있어서 개인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자궁 주변의 혈류순환을 정상화함으로써 성근증 주변의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성근증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합니다. 또한 성근증으로 인해 유발된 각종 염증 물질과 노폐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그 결과 월경 과다, 생리통 등의 증상의 호전과 함께 병변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 임신율이 향상되도록 합니다. 네, 이 자궁 성근증에 걸리면 생리통도 정말 심해질 뿐만 아니라 유산율을 높이기 때문에 정말 예방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자궁 성근증은 노폐물, 어혈 등이 쌓여 있는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자궁 성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려면 먼저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항상 좋은 컨디션과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궁 성근증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과도한 체지방을 줄이고 골반과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궁 질환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예로부터 여자는 배가 따뜻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랫배가 차면 자궁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궁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평소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척추의 변형이 오면 체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처럼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펴고 앉으며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자제합니다. 네. 삐딱하게 서는 자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궁 건강의 측면에서는 자궁의 혈액순환과 난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임신을 계획한다면 금연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월경 상태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생리 주기와 생리량, 생리혈의 색, 생리통의 양상을 비롯하여 생리혈의 덩어리가 있는지 등을 늘 체크해야 합니다.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생리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생리양과 그런 형태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궁 건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자궁 질환도 평소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궁 질환이 생기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자궁이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평소 내가 먹고 생활한 것의 결과가 자궁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건강한 먹거리와 꾸준한 운동입니다.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등의 여성 호르몬 의존성 질환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와 유사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물질,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유기축산물이나 유기농산물을 섭취하고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꾸준한 걷기 운동은 골반 순환을 돕고 여러분의 자궁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으로 건강한 자궁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한 자궁 꼭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